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늦기 전에 방콕에 샀던 물건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쪽으로 나볼까? 첫 번째는 똠얌 라면입니다. 마마라는 똠얌 맛이 나는 라면이고요. 맛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똠얌 라면입니다. 많이 샀죠? 종류별로. 한국에서도 구입 가능한데 아무래도 태국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저렴하니까 컵라면 버전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맛. 코코넛 밀크입니다. 카레 만들 때 쓰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냥 물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맛이 납니다. 특히 태국식, 캄보디아식 커리를 할 때 이 코코넛 밀크 쓰면 진짜 좋습니다. 레드 커리입니다. 이런 레드 커리나 이런 그린 커리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페이스트를 사와서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코코넛 밀크에다가 레드 커리나 그린 커리 풀어서 감자랑 이런저런 재료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 현지식 커리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과자, 말린 바나나칩, 스킨이라는데 닭껍질 과자인 것 같아요.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아서 사왔고요. 이거는 다른 맛, 코코넛 칩입니다. 코코넛 칩도 되게 비싼데 태국에서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코코넛 칩은 요거트, 그릭 요거트 같은 데다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조카들 주려고 샀어요. 크리스피 파마산 치즈 과자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치즈 맛이 녹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조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치즈 과자 좀 좋아하니까 사놨고요. 피셔맨스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목캔디 같은 건데 이것도 색깔별로 다 사왔습니다. 이거는 태국 건지 모르겠는데 귀여워가지고 토니스 초콜릿이라는 건데 엄청 두꺼운 초콜릿이요. 제가 초콜릿을 즐겨 먹진 않는데 위스키 먹을 때라도 먹지 않을까, 아니면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다 해서 일단 넣어둔 상품입니다. 짜잔! 태국 타바스코입니다. 이게 약간 꼼수가 있는 게 타바스코에 원래 TABAS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스펠링이. 근데 이거는 타일랜드 타바스코 해가지고 THA 타이바스코 이렇게 이름을 약간 바꿔놨습니다. 타바스코는 미국 건데 미국 거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데 어쨌든 태국에서 살 수 있는 타바스코인 것 같아서 재밌어서 일단 사봤고요. 똠얌 소스입니다. 똠얌 소스는 어디다 쓰면 좋냐?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국물 있는 음식 만들 때 똠얌 소스 한 스푼 넣으면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진짜 똠얌꿍 같은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봤고요. 팟타이 소스입니다. 팟타이 소스. 팟타이 소스도 우리나라 시중에 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태국에서 파는 그 오리지널 팟타이 소스를 사보고 싶었어요. 팟타이 이제 면인데 특정한 제품을 브랜드 걸 사려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막 찾다 보니까 눈에 집히는 걸 샀거든요. 오가닉 푸드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냥 쌀국수보다 좀 가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팟타이도 집에서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타이 치약인데요. 이건 콩치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태국 치약이에요. 왜 콩치약이냐면은 콩만큼 조금씩 짜가지고 쓰라는 의미로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하나에 한 80바트? 오늘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6개를 샀는데 1000바트를 넘겨주고 갔거든요. 4만원이 넘어요. 그 6개 급하게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방일패에서 설문조사 받은 나라야 에코백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휴대해서 쓸 수 있는 실용성 좋은 제품이고요. 이것들은 편집샵에서 급하게 샀던 커트러리들인데요. 오이스터 띵스라는 이런 식기류 같은 거 위주로 취급하는 편집샵이었는데 금 색깔에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 포크의 몸통 쪽이 좀 긴 디자인이거든요. 이거를 두쌍을 샀습니다. 커트러리는 할 때 무조건 두쌍으로는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왔을 때도 구색을 맞추기가 좋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180바트에 샀으니까 8,000원? 8,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것도 그 같은 편집샵에서 귀여워서 샀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버터나이프인데요. 보이시나요? 하나만 살까 하다가 이 색깔을 하나하나씩 짝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2개를 샀습니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쇼핑한 거. 네, 이게 다야. 끝났습니다. 네? 진짜? 아, 그림. 방콕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줄여서 방일페에서 어떤 그림들을 샀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만 하기에는 조금 심심하니까 무알콜 하이네켄이 딱 한 캔 남아있더라고요. 무알콜 맥주 마시면서 그것들을 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또 까먹잖아요. 금방 휘발되잖아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자, 이게 방일페에서 사온 굿즈들인데요. 많이는 못 샀어요. 맨정신이 안 들더라고요. 맑은 정신에서 그림들을 하나하나씩 감상하고 사오고 싶었는데 종일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내다 보니까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사람도 많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상태였어가지고 약간 정신이 계속 몽롱했어요. 마지막 날 급하게 친구가 도와주러 와가지고 친구한테 부스 맡기고 급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이 그림들을 사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런 포스터예요. 이름이 장판인 것 같아요. 색연필 그리고 오일 파스텔도 이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군중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구매한 이유는 구성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초록색과 흰색이 반반씩 균형 있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군중들, 관객들석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왁자지껄하고 되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컬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음에도 이 그림이 굉장히 조화로워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균형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이 색연필 질감도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프린팅된 포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은 원화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질감이 잘 인쇄가 돼가지고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 포스터랑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다른 하나의 포스터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두 개를 산 거거든요. 두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판 작가님의 이제 중국 작가님의 그림이고요. 사실 이 그림이 맨 앞에 꽂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제가 시선을 빼앗겨서 이 부스를 구경하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 3분의 1 지점에서는 이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군중들이 짜르륵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행기로 꽉 크게 채웠는데 이 크고 작음의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이라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녹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해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집에다 두면은 여행 가고 싶을 때마다 보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빈티지한 노란 컬러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이 두 그림 다 집에다가 액자에다가 넣어두면은 집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을 구매한 이유입니다. 장판 작가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짠! 귀엽죠? 삼각형 모양의 파우치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별 모양 패턴이 그려져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모양이 있는데 앞에 모양과 다르게 눈을 감고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디테일한 태그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런 컬러 조합 파란색과 주황 색깔 이 자크 빨강 색깔 이 카라비너리 이 보라 색깔의 이 조합이 굉장히 톤도 맞으면서 평범한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이라서 좀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 갖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보시면은 이 안감도 이런 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색깔이. 겉에는 파란색이고 안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배색을 하셨는데 이 작가님은 인도네시아 분이었었나? 인도네시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자 작가님이셨는데 방일패 이제 시작하고 라인업이 이제 쭉 뜨잖아요. 그때 저를 먼저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인스타로.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신 것들을 봤는데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고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직접 부스를 찾아가서
봤는데 이게 딱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한 둘째 날인가 첫째 날 제가 이걸 보고 저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가보니까 이게 다 팔리고 이 DP 상품만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냐고 했는데 지금 이거 DP 상품이었는데 구매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DP 상품이었으니까 할인해주겠다 해가지고 저렴하게 주셨고요. 이 부스에서 또 다른 것들도 샀어요.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귀엽죠? 이 작가님의 이름은 늘라일 작가님의 그림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스티커예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반짝반짝반짝한 후가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예쁜 스티커다. 그림을 보시면은 물감으로 유화나 아크릴처럼 좀 질감이 있는 듯한 재료로 프린팅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재료로 그림 그리시냐고 했더니 전부 다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패드랑 어도비의 프레스코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전부 작업을 하시는데 수작업 느낌이 나는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다 수작업이냐고 한 번씩 여쭤보고 가신다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선물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리무버블 스티커인 것 같아요. 과일 같은 모양의 스티커. 바나나 같아요. 보시면은 반짝반짝반짝해요. 위에 눈이 있는 스티커. 너무 귀여운 토마토.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처음 골랐던 스티커예요. 아이고, 레몬. 너무 귀엽죠? 이런 거는 이제 활용도가 되게 높죠. 노트북에 붙여도 좋고 캐리어에다가 붙여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한테도 또 하나 더 샀어요. 엽서 같거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토마토 있잖아요. 그 토마토 엽서입니다. 너무 귀엽죠? 앞으로의 작업도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또 나중에 다른 일러스트 페어에서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해외 페어가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이라고 이제 막 인사 건네면서 저 근데 내년에 타이페이 일러스트 페어 참여할 예정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죠? 거기서 또 뵐 수 있을지도. 다음은 제가 구매한 그림은 아니고요. 제 부스를 찾아와 주셨던 분이셨는데 이분도 작가님이셨어요. 태국 분이셨는데 저의 팬이라고 하면서 이 선물들을 주고 가셨어요. 이분은 수산시장에서 살고 계신데요. 거기 수산 가옥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는 풍경들이 자기의 영감이어서 그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방콕에 다시 또 들릴 일이 있으면은 자기 수산시장에 놀러 와라. 그리고 자기 작업실과 자기 집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수산시장의 모습들을 이렇게 엽서처럼 인생 네컷 같은 이게 스티커인 것 같아요. 뒤에 3M이 붙어 있거든요.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셨어요. 여기 수산시장 이름이 라드마욤 플로팅 마켓인데 보통 방콕에 여행을 가시면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담넌 사두억 수산시장이 제일 유명해요. 방콕에 가면은. 근데 여기도 되게 괜찮은 수산시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볼게요. 랏마욤 수산시장이고 담넛 사두억보다 훨씬 가까워요. 담넛 사두억은 88km에서 거의 2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그때 그래서 그분이 그 설명도 해주셨어요. 여기가 담넛 사두억 수산시장, 유명한 수산시장보다 훨씬 방콕 시내랑 가까우니까 다음에 방콕 올 일 있으면은 놀러 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작가님 성함은 팜피페이퍼님인데 이런 또 귀여운 종이에다가 패킹을 해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제 옆 부스의 작가님이셨는데요. 타카수 작가님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태국 작가님이셨고 신기했던 게 처음 와서 설치하는 날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처럼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던 고양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셨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엽서 모양의 고양이 스티커입니다. 되게 귀엽죠? 편지 같은 데다가 붙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작가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고랭 선물해 주신 그 작가님. 이분 진짜 웃긴 분이셨어요. 제
그 다른 영상에도 이제 나올 텐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작가님 성함은 룸533입니다. 이 작가님도 말레이시아 작가님이셨는데 이런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이런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작가님이셨어요. 엽서를 2장 제가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선물이라면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왜 선물로 주냐 말했더니 아티스트들한테는 다 그냥 선물로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사하러 갔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한국 작가님이세요. 오니룸이라는 작가님이셨는데 이분 혼자 참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 페어인데도 되게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되게 저는 느낀 게 되게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진짜 너무 느낀 게 많아서 내년에 또 타이페이 그 일러스트 페어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옆 부스였는데 그 노아가 얘기하기로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시래요. 저나 이제 그분이나 조금 샤이한 성격이어가지고 페어 내내는 거의 이제 말을 많이 못했지만 거의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이거 선물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림이 프린팅된 인쇄물이고요.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방일 패치에서 줬던 것들을 짧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아티스트 카드 스티커도 줬어요. 이번에 같이 이제 초청한 협업한 작가님들 그림으로 스티커를 만든 거.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제 부스 넘버와 이름이 적힌. 뜯을 때 잘못 뜯어가지고 여기 뜯겨서 나갔는데 이거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도 짐 정리하면서도 이거를 버려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건데 저에 대한 전시를 할 때 그럴 때 좀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희망을 품어보면서 일단 가지고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2025년 방콕 일러스트 페어에서 주신 도록인데요. 여기 이제 모든 작가님들의 그림이 다 대표작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그림도 방일패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림이 이 코사무이라는 수영장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스토리가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던 분도 계셨고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제가 이거를 재고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DM으로 어떻게 구할 수 없냐, 뭐 인쇄 배송은 안 되냐 이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을 2번 더 그렸었어요. 처음에는 색연필과 수채화로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수채화로만 작업을 했고 마지막 3번째는 디지털 페인팅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3번까지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3번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그 도록의 시를 그린 대표작 하나 달라고 했을 때도 이거 드렸어요. 한국에서도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 제일 빨리 소진되는 그림이어가지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멋진 그림들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많이 사지 않았죠. 사실 저는 일러스트 페어나 어떤 그런 서일패 이런 거 가도 굿즈 같은 거 거의 안 사오거든요. 뭔가를 사는 기준에 있어서 심미적인 이유로만 사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쁘다라는 생각 때문에만 사는 거는 없어요. 무조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스티커들도 노트북이나 캐리어 같은 데 붙일 수 있겠다, 실용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고 아까 저 포스터도 제가 집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다가 걸어두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이 파우치도 실용성 때문에 산 거고요. 실제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제가 구매한 것들 그리고 방일패에서 준 것들을 쭉 소개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꼭 타이페이 일러스트 페어에서 더 준비를 많이 해 가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주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